안녕하세요. 한국고민극복협회 수장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 할 건데요. 오늘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설명해 드리는 게 우선일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고민을 많이 했는지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동영상에 대한 주제를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저는 간호사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간호사라는 거 딱 뭐 직관적으로 해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아픈 환자들을 돌보고 뭔가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치료 과정과 치료 과정을 겪을 때 거기에 뭔가 같이 동참해서 환자분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직군이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제 생각도 그렇고요. 아픈 환자분들에게 간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측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물론 교육이 기반이 돼야 되고요. 제가 받은 전문적인 그런 과학이라고 하죠. 과학 기술을 통해서 환자분한테 뭔가 간호행위를 했을 때 접근이 올바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를 놨어요. 가장 쉽죠. 주사를 놨는데 엉덩이 주사를 놓은 거예요. 저희는 그거를 근육주사라고 합니다. 근육주사를 놓는데 근육주사를 놓는 부위는 저희가 명확하게 어느 부위에다가 놔야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환자분이 또 피도 또 막 엉덩이 주사 맞고 나 피났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네,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명확한 부위를 배우고 이런 데에 과학적인 근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호의 행위를 하고 있어요. 사설이 좀 길었죠. 네, 이런 간호사들도요 환자만 간호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앙병원에 20년 넘게 있었거든요. 근데 20년이 넘는 과정 동안 제가 알게 된 건 간호사라는 건 되게 머리띠하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기 위해선 제가 또 그거에 맞게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병원에는 환자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죠. 환자분, 보호자분, 그리고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 물리치료사 선생님, 영상의학과 선생님, 그리고 행정팀에 있는 원무과 선생님, 총무팀 선생님, 사회복지사 선생님, 너무너무 많아요. 이들과 제가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제일만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간호만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들과 제대로 된 소통을 통해서 환자분한테 간호라는 걸 제공하기 위해서 그들과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 있어야 제가 정확한 간호를 행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의사 선생님이 약 처방을 냈어요. 약 처방을 냈는데 보니까 저희 병원에 그 약품이 이제 입고가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약사 선생님들이랑 뭔가 소통이 돼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걸 제대로 모르고 제가 제대로 몰라서 단종돼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입고가 안 되는 약품을 처방을 낸 거예요. 그러면 원무과에 이게 수가가 전달되겠죠? 심사팀에도 전달이 될 거고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게 오류가 난 거구나 알게 되고, 각종 직군들과 소통을 제대로 해야만 빨리빨리 일 처리가 되고 그 약물을 저는 신속 정확하게 환자분한테 주사제로 해가지고 제공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자, 얘가 적절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간호사로 오래 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걸로 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드린 거거든요. 자, 저는 이런 과정들을 잘 겪어나가기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 우선은 간호학으로 해가지고 뭔가 굉장히 더 공부를 많이 한 상태고요. 아이가 태어나서도 저는 학교를 대학원 과정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조금 어렸거든요. 자, 내일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간호학에 대한 석사 과정만 끝나면 제 공부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네. 이게 소통의 기술, 대화의 기술이라는 건 끝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수차례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많은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마 9개 정도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운전면허증을 제외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소개하게 된 여러 가지 자격증 중에 심리상담사 치료에 대한 자격증이 3개가 있습니다. 일반 심리상담사 자격증 1급짜리가 있고요. 노인심리상담, 아동심리상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20년이란 시간 동안 있으니까 제가 간호사 중에서도 관리직을 10년 넘게 하게 되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수간호사라는 직급인데요. 요즘은 이제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파트장이라는 이야기를 직급에 대해서 이제 호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관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진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들을 갖게 되었거든요. 근데 어떤 답변들이 있을까요? 어떤 질문들이 있고 가장 많이 했던 건 파트장님 저 사직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이 일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트장님 저는 이 선배랑 너무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응대하기 힘들어요. 하물며 저 이런 이제 인생의 선배로서의 조언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집에서 엄마 아빠와 이게 자꾸 지내면서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아요. 파트장님 제가 독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이라. 이런 식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파트장님 저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이 남자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정말 어제는 이 남자친구랑 싸워서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제가 얼마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풀어나가려고요. 너무너무 많이 저에게 고민을 이제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솔루션을 드렸고 이 솔루션을 또 인생에 그들이 어떻게 적용했는지 예를 들어서 하나씩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첫 번째, 이게 제 적성일까요? 저 그만두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 이거에 대한 예시를 들어볼 거고요.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제가 어떤 솔루션을 제공했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